어디였죠? 번 아니야. 여기까지 봤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위 명조 가 분명강 급초 주성 매지 개 분지. 야, 바쁘십니다. 자, 내가 너를 위해서 저승에서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를 하면 좋겠다. 뭐뭐를 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첫 번째 지시사항은 저승에서 쓰는 돈, 금자를 나타내는 돈입니다. 일단 저승에서 쓰는 돈을 많이 태워서 자금을 좀 확보를 해주고, 그리고 그 주씨 집안에서 땅을 팔았던 계약서가 있을 거잖아요. 이거에 사본을 만들어서 그것도 좀 불태워라. 여기로, 그러니까 저승으로 증명서를 제출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누상보 씨는 제노후 절절사어 병무인여대 기우괴지. 그 형이 데리고 간 길 구석에서 진지하게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혼자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이 누상보 씨 친구랑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죽은 형의 귀신 나타났다고 하면서 이 친구를 버려두고 옆에 가서 혼잣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친구는 당황스러웠겠죠. 자, 그 다음 상보 어필 경귀 목욕 갱의 입서실 경화. 누상보 씨는 형이랑 이야기가 끝이 나자 곧바로 돌아갔어요. 자기 집에 가서 진짜로 시킨 대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누웠습니다. 기가인 종창외 취시 정의청지. 그 집안 사람들은 문은 잠겨 있으니까 창 바깥에 모여서 이 상황을 살피면서 조용히, 당부한 대로 시끄럽게 하지 않고 조용히 안쪽의 상황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경여 작성 개 질공어야 차명 가인 다변 차구 다구죠. 다변 다구 헌계 지 백여잔 상현 부족 오경 객커. 자, 경이옵니다. 이거는 일경이 지났을 때인가 라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상해고적에서는 저녁 초경으로 본 것 같습니다. 초경이라고 하면 저녁 19시에서 21시, 7시에서 9시 사이죠. 이 시간 정도가 됐을 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시간 2시간 정도가 대충 지났다라고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왜냐하면 초경이라고 할 때 뒤에 이 여자 붙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1시간 아니 1경 2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아니면 2시간 정도 동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2시간 동안은 좀 오버인 것 같아요. 뭐 이게 아닌 이유는 뒤에 나올 거고요. 그래서 2시간 정도 지났을 때가 아닐까 싶은데 뭐 자신은 없네요. 그쯤 지났을 때 소리가 났습니다. 전부 질문을 하고 진술을 하면서 대답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또 이 누상보 씨는 자기 집안 사람들한테 다구를 많이 준비를 해서 손님들에게 바친다니까 손님들에게 차 대접을 하라는 거겠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차를 100여 잔이 되도록 계속 부족하면 어쩌지 하고 신경을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5경, 이건 확실히 시간이겠죠. 5경이면 3시에서 5시, 새벽 3시에서 5시입니다. 이때가 되니까 이제 손님들이 떠났습니다. 경여가 2시간 동안이 아닌 이유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 뒤쪽 때문입니다. 손님들이 5경에 나갔어요. 누상보가 낮에 친구를 만나고 형 귀신을 본 다음 돌아왔죠. 그리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2시간 뒤에 5경이 돼서 새벽 3시가 되는 건 너무하잖아요.
이 사이에 어딘가에 시간이 지금 붕 뜨는 타임라인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소리가 나는 건 아닐 거고 2시간쯤 뒤에 소리가 나서 그때부터 오경까지 손님들이 드나들었다 라고 보는 거든가, 아니면 상해부적의 해석처럼 17시 아니 19시죠. 계속 헷갈려. 자, 1경을 좀 넘었을 때부터 소리가 나기 시작해서 5경까지 밤새도록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렸다든가,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겠죠. 2시간은 약간 설득력이 약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중요하진 않죠, 물론. 상보 신자계 경출 설소신사, 즉 매지 건사시 증천관 10여구. 유상보 씨는 여기 새벽에 손님들이 다 떠나고 난 그 새벽이 되자 이제 스스로 자기 손으로 잠궜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이제 그 신문을 받았던, 그래서 진술을 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줬어요. 무슨 상황이었냐면, 땅을 사서 이 종사를 건설을 할 때, 뭐 개축, 그래서 개축에 가까울 것 같긴 해요. 자, 땅을 사서 이 종사를 다시 세울 때 일찍이 관을 10여 구를 옮겼습니다. 이 종사를 세운 땅이 원래는 다른 집안의 집안 묘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세우기 전에 이 안에 파묻혀 있는 시신들을 한번 이장을 했겠죠. 그게 10여 구가 옮기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보급자 여용, 이용홀약, 유주성조 일골. 누상보 씨는 이 돈을 지불을 했어요. 누구한테 했냐면 이 용역한테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한테 지불을 했는데 이 용역이 돈을 받고 일을 소홀하게 대충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열심히 소송을 하고 다니는 이 주시성 조상님의 뼈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아이쿠 저런. 기천후 시시 지득골 구주인책 잠기골 어하. 이미 나머지 관을 다 이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비로소 땅을 보다가 이 뼈가 빠진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한테 혼날까봐 겁이 나서 이 뼈를 지나가는 강에다가 던져서 그 물속에 잠기게 던져버린 겁니다. 주인명 공불휴 차초 제천곽귀 동예 온신공고. 그래서 졸지에 뼈가 갑자기 강 밑에 가라앉아 버린 이 주씨는 그것 때문에 명부에서 쉴 새 없이 소송을 걸고 다니고, 또 무사히 관을 옮긴 이장이 끝난 이 귀신들까지 불러 모아서 다 같이 온장군한테 가서 고발을 해버린 겁니다. 신명성왕 사골하락 즉 제수중 완년이야. 그래서 이 신은 아까 현지에 가서 지금 직접 감찰을 하고 있는 부사신일 거예요. 부사신이 이 지역의 성황실한테 뼈가 사라진 곳을 찾아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물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신위. 자, 그래서 이제 신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 자손 수전 원 매지 천관 누 복 부겠죠. 부급유공전 이건 종사 차유 부권 원무 죄과. 자, 일단 주신의 자손들은 돈을 받았고 땅을 팔고 무덤을 이장을 하기를 원하였으며, 누신의 집안은 거듭 또다시 그 공사에 필요한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땅도 제대로 돈을 치르고 샀고요. 관을 이장을 하는 것도 제대로 돈을 치렀어요. 공사 비용을 충분히 댔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사를 건축을 했죠. 그러니까 이 또한 여기에 장부와 영수증까지 있습니다. 매매가 정당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따지면 이 매매권에 관해서는 죄과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봅시다. 주의 요락, 기자손 매조묘, 원본 불합, 단 이빈공, 무용제의. 주씨의 후손들을 봅시다. 집안이 쓸쓸할 요자에 떨어질 낙자잖아요. 집안이 번창하지도 못하고 승승장구하지도 못해요. 집안이 쇠락한 거죠. 그래서 그 자손이 조상의 묘를 팔았으니 원래대로 따지자면 이건 도리에 합당하지 않다. 단지 이미 가난하고 비천하니. 빈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빈은 가난한 겁니다. 돈이 없는 거고요. 궁은 지위가 없는 겁니다. 애들이 돈도 없고 집안에 괜찮은 벼슬 하는 사람도 없어요. 돈도 명예도 없는 이런 상황이 이미 되었으니 다시 조상의 묘를 판 죄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여기도 그냥 불문에 붙이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왕용 수치이 이골 잠척 수중 구실난도 이록이진 부여부 첩지 섭지네요. 오늘 계속 발음 틀리는군요. 자, 왕씨 용역이에요. 위에 뼈다귀 갖다 몰래 버린 이 사람은 왕씨입니다. 이 일꾼인 왕씨는 대가를 받고서 뼈를 옮기는데 물속에 깊이 던져버렸어요. 이 잘못이 실로 말로 형언하기 어려우며 또한 그자의 록, 원래는 복록이라고 해서 그 관직에서 두는 녹봉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뭐 그냥 두리뭉술한 복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복이 이미 다 했어요. 그 얘기는 이승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다 끝났다는 거죠. 목숨도 재산도. 그래서 이 일꾼 왕씨는 려부에 분부하여 그자를 잡아오도록 하라 되었습니다. 자, 려부라는 관직은 없어요. 이게 단지 무슨 부로 끝나면은 일단 2부 공부 형부할 때처럼 조정관직이라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려는 엄할 려자인데 이거는 보통 귀신, 원한을 품은 귀신을 가리킬 때 려귀라고 많이 합니다. 또는 역병으로 죽은 귀신을 가리킬 때 려귀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류의 귀신들을 모아둔 어떤 저승의 관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려부에 분부하여 일꾼 왕씨를 붙잡아 오도록 하라. 여기까지 신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 고기거. 주씨는 통곡을 하면서 떠나갔다고 합니다. 3심까지는 안 가나 봐요. 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본동읍인 생전 유궁공 누 불긍언 기명 신현 사포 조제 표닉 수천인 온장군지 봉사 기언 험의. 이 주씨라는 사람, 주씨라는 집안은 본래 같은 읍의 사람이에요. 생전에는 군공을 세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씨가, 누경부가 그 사람의 이름을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질 않으려고 했어요.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사람일 텐데 이 주씨가 어떤 사람인지 제보자는 이름까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해에 사포에 조제가 있었습니다. 조제는 바다의 조수로 인해 일어난 재난이에요. 뒤에 이야기 볼 때 해일 규모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포에 해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물에 쓸려 내려간 사람,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온장군이
천재의 명을 받들어서 사포를 확인을 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 말은 실제로 이렇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누박후인 금년 80유3의 상건행 불휴장이죠. 자, 이 누씨, 누경부라는 사람은 사람이 참 소박하고 온후한 사람입니다. 허풍 떨지 않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고 올해 나이가 83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건강하게 잘 걸어 다니고 지팡이를 짚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가 언제인가? 어쨌든 원매가 죽기 전일 거고 83세일 거다. 그러면 이장을 할 때 실제로 실물을 관리했으면 지금 시기로 생각하면은 40, 50대 정도는 되지 않았었을까. 이장을 하던 시점이. 그러니까 원매는 30년 전 이야기 같은 걸 듣고 기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매가 태어나기 전인 1706년의 병술년 이야기는 아닐 것 같다 라는 거였고요.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합시다.